중국의 유동성 공급 및 경기 부양 움직임에 초반 상승 탄력을 받았던 뉴욕 증시가 마감을 앞두고 후퇴했습니다. 특히 전날까지 6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무역 전쟁 리스크가 맞물려서 투심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이 절박하게 딜을 원하지만 훌륭한 딜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제유가가 거의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펙 회원국들과 비회원국인 산유국들의 원유 감산 연장 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관망했습니다. 내일 발표될 예정인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WTI는 배럴당 0.02% 상승한 53달러 27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유로화 등 다른 통화가 달러화 대비 평가 절하되면서 미국을 큰 불이익에 빠뜨리고 있다며 금리가 너무 높다고 밝혔습니다. 대개 금리가 높으면 그 나라 통화 가치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준의 긴축은 말도 안 된다며 그들은 아는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협정 타결이 없어도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3%의 성장 예상치는 중국과의 무역과는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 양국 간 무역에 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시각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인터넷 창구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연구원분들과 개인적으로 1대1로 소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상담을 무료로 받아보셔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저희가 매일매일 코너 바이 코너로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신 부분은 다시 보기 컨텐츠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힘이 조금 빠지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6거래일 연속으로 그동안 상승해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기술적인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역 전쟁 리스크가 맞물려서 좀 투심이 압박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금리가 너무 높다,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증시를 부양하지는 못했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중국이 절박하게 딜을 원하지만 훌륭한 딜이 아니면은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역 전쟁의 리스크가 한 번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0.01%에서 0.05%가량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전반적으로 약세였지만 특징주, 상승한 특징주는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규어 헬스입니다. 오늘 35%가량 올랐네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업체고요. 3월 19일에 192% 올랐다고 소개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동물 관련해서 이 소화기 계통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의 설사 치료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개 등의 반려동물의 설사 치료제에도 쓰이는 그런 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회사인 나포파머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포파머가 전 임상 서비스를 미국 국립 알레르기 그리고 감염병 연구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5%가량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이나 테크페이스입니다. 35% 넘게 급등을 했는데 무선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무선 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 재미있는 게 중국 상업용 부동산을 또 개발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오늘 35% 급등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콘트라비어 파마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간 질환 치료제 개발과 상업화에 주력하는 바이오 제약사입니다. 오늘 B형 간염 실험 모델의 데이터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5% 역시나 나란히 세계 종목이 35%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전반적인 상황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국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지금부터 현지 시각 화요일장의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는 피로감만 묻어나왔습니다. 시장 흐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엇갈렸는데요. 중국 쪽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을 시사했지만 이 호재, 중국을 들어 올렸을 뿐 미국까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향하겠습니다. 다우지수를 비롯해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고요. 장 막판 살짝 아래쪽으로 꺾였다. 이렇게 마감 지수 자체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와 같은 경우는 14포인트 하락, S&P 500과 나스닥도 크게는 아니지만 0.01, 0.03 정도 하락 쪽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출발은 상승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호재, 중국 쪽에서 강력한 부양책을 시사했다는 점 첫 번째 호재였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지수를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면서 연준이 이 금리 인하 카드까지 꺼내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기대감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나온 호재였기 때문에 이 호재의 힘은 분명 약해졌겠죠. 여기다가 G20 회담에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다라는 쪽으로 시장의 심리가 몰리면서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이 장중에도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력, 큰 혼란으로 이어진 않았습니다. 좀 조용하게 소화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더 큰 이벤트를 기다려보겠다. 오늘은 일단 기다려보자, 관망하자라는 심리가 강했다. 이렇게 미국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 보죠. 자, 휴장하고 문을 연 범유럽 지수, 독일 지수 보시면 일단 상승이었습니다. 특히 범유럽 지수와 같은 경우 0.64% 오르면서 3,400선에 안착했는데요. 원자재주와 함께 자동차주에 대한 랠리가 지난주 후반부터 꾸준하게 이어졌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뉴스만을 본다면 상당히 리스크가 많았습니다. 관세면 트럼프가 멕시코에 이어서 이번에는 EU, 프랑스를 공격했는데요. 프랑스가 미국산 와인에 대해서 과대하게 많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지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진 않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역시 지수는 플러스. 악재가 깔려있긴 하지만 더욱더 호재성 재료에 반응하려는 그 모습이 확인이 되면서 유럽 지수는 미국과 다르게 일제히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죠. 자, 엔화 약세 속에 일본 니케이 지수 일단 0.33% 플러스였고요. 아시아에서 주인공 한다면 바로 어제는 중화권 증시를 꼽을 수가 있겠죠. 일단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2% 넘게 뛰었습니다. 3,000선과 거리를 급격하게 좁히는 모습이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인프라 투자를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 때문에 수직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서 5월 유출을 기록했던 해외 자금이 이제는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외국인 자금까지 몰리면서 계속해서 순항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와 함께 대만 가권지수도 동반 상승, 중화권 일제의 흐름 좋았습니다. 동남아시아 쪽 흐름도 살펴보시죠. 좀 조용하게 움직이긴 했지만 상승 쪽이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태국 증시가 0.34% 올랐고요. 싱가포르 증시도 연일 상승 흐름 이어나가면서 0.67%, 금융섹터와 함께 그 부동산주의 흐름이 좋았다는 점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흐름 보셨고요. 외환시장과 상품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좀 조용했습니다. 환율 일단 확인해 보시면요. 주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소폭 내려가면서 96달러 선에 거래 마감이 됐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큰 변동 없었습니다. 500에 감산을 할까? 글로벌 수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경계감이 일단 강한 하루였는데요. WTI 강보합권에서 브렌트유는 소폭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까요? 금 역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조용한 하루였는데요. 0.1% 큰 변동 없이 은과 구리 역시 소폭의 오름세만을 기록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자, 주식시장과 환율 그리고 유가, 비철금속까지 쭉 흐름들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월가가 주목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할까요? 월가는 이 종목에 왜 주목했을까요? 명민준 앵커와 이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함께 하시죠.